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8월에 공매도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맞았다고 하는데요.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이 10% 넘는 종목들 중에서 2020년도, 21년도에 유동장세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져서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내져 있고,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해서 산업 수요 감소로 업황이 급격히 위축돼서 주가가 하락세를 지속하는 경우에도 공매도를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자, 특히나 작년에 이 과도한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던 것이 메리츠 금융지주고요. 26.27%로 코스피에서 가장 많은 공매도를 이번 8월달에 맞았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자기 주식 취득에 따른 주주 친화 정책으로 수급이 개선됐고, 그것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하지만 그것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서 30% 이상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밖에 카카오페이와 크래프톤도 공매도가 집중이 되었었고, 코스피 이제 특례 편입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매도 대상들이 되어서, 지난해 기업 공개됐을 때는 뭐 고평가다 거품이다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지만은 상장 직후에는 주가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고점 대비해서 74%, 57% 등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공매도가 실적 부진한 종목에도 몰렸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넷마블이고요. 공매도 비중이 24.89%. 대부분 이제 적자 때문에 떨어졌고, 올해만 49.2%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SK바이오팜, 그 다음에 LG디스플레이어도 21%, 12% 각각 기록을 했고, 이것에 따라서는 이유들이 실적 부진이 계속되었고, SK바이오팜은 772억 원, LG디스플레이는 4,499억 원 정도였습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케팅, 연구개발, R&D 비용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발목을 잡았고, 근데 SK바이오팜 정도는 이걸 가지고 실적이 부진이 지속되었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신약이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R&D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방에 블록버스터급의 신약만 개발하면 정말 한 10년, 20년 동안은 안정적이고 탄탄한 기업이 되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은 사실 여기서 조금 빠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LG 디스플레이고요. 대부분 요즘에 좀 출하량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재고 자산 증가에 이익 수준이 급감을 했기 때문에 또 공매도가 많이 맞았습니다. 또한 한샘과 쌍용 CNC 같은 경우 부동산 거래 급감과 원자재 급등으로 인해서 시멘트 자재를 만드는 것이 사실 좀 적자 수준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표적인 고배당주로서도 꼽히고 있는 쌍용 CNC이기 때문에, CNC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따라서 수급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 매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서 화장품 업종에도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LG생활건강도 공매도 비중이 14%, 12%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MM 같은 경우에도 17.45%로 기록을 하고 있고, 경기 침체 우려로 글로벌 해운이 피크아웃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또 하락을 하는 것도 있었고,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11주 연속으로 또 하락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부추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공매도를 맞은 기업들을 사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 다음 뉴스와 좀 연동이 되고 있는데요. 이 다음 뉴스를 한번 보시면, 연말 결산 시즌이 다가오면 거래대금과 공매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연말 결산 시기를 앞두고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북클로징 현상이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매도 거래 또한 줄어들고요. 증권가에서는 탄탄한 실적에도 최근 공매도가 집중돼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우량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클로징 현상은 평균적으로 추석 연휴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전체 거래대금과 공매도 거래량이 동시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며 보통 11월 말에 시작이 되고요. 이것은 기간은 장부상의 수익이나 손실이 변형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북클로징이 가까울수록 주식과 채권 거래량이 줄고 변동성마저도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수익을 확정해야 하는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기관들의 북클로징은 이러한 공매도의 전체 파일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증시에서 새로운 수급을 발생시킬 수 있고, 거래를 이제 수익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공매도를 쳤다가 쇼커버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주가를 이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매수가 본격적으로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또 공매도 조사팀을 신설해서 불법 공매도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말로 갈수록 공매도의 투자 심리 또한 개선이 될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과 업황이 좋아지고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 중에서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이 유망 투자처로 현재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진행을 하신다면 또 좋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담아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거래 비중도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제 영상으로 쇼트 영상으로 오늘 영상으로 올라갔죠. 오늘 영상으로 올라간 얘기들 중에서 운송, 기계, 에너지에 대해서 업황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쇼트 영상으로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계 쪽에 관련되어 있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했었을 때 굉장히 한번 치솟았다가 다시 한번 쭉 내려오고 있는 타임이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기에는 좀 괜찮은 좀 구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6월 달부터 서서히 들어 올리는 상황을 좀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실적 강세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올라왔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내려오면서 또 키 맞추기 작업이 이루어졌고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월봉상으로 봤었을 때 이 구간을 넘기는 그 자리가 나오게 된다면 그 이후에 주가들은 더 급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 구간이 대충 한 7,000원 정도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선 외국인과 기관이 줄기차게 4일 내내 팔았고요. 8월 26일 날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중국이 경기 부양에 1조 위안을 쓴다라고 했기 때문인 거고요. 아무래도 그 두산 인프라 코어의 이제 중국발로 인해서 실적이 상승세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3월 분기, 2월 분기 끝났으니까 이제 3월 분기가 나오고 나서 실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죠. 3분기까지는 뭐 그럭저럭 나올 거고 이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겠죠. 그래서 2분기 실적 나왔을 때 지금 현재까지 보시면 2분기 전년도 대비해서 떨어졌고 전분기에서도 떨어졌습니다. 과연 이제 3분기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고 좀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좋아진다는 얘기들이 있고 또 중국 부양 얘기도 있으니까 연말로 가면 갈수록 수주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지면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작년과 비교했을 때 ROE가 좀 많이 떨어지고 순이익률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뭐 그것도 이제 잠시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간에 주가가 개선이 되고 실적이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수주 잔고들이 점점 쌓이고 나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 다 변경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또 공매도 비중이 많이 들어와서 주가상으로 지금 요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최근에 8월 달부터 이렇게 좀 위에 올라가면 때리고 이렇게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대한항공으로 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우선주 아니고요. 대한항공도 우선적으로는 그 항공 쪽에서는 최우선주로서 꼽히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유상증자 이후에 또 합병 불발 이후에 정말 합병 불발은 아니고 그 이후에 정말 어떻게 말한다면 좀 더럽게 안 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대한항공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과거에 말씀드릴 때는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3만원이 기준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상증자 이후로는 사실은 3만원까지는 아니고 지금 구간도 사실은 살만한 구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는 월봉상으로 봤었을 때 여기 종가상으로 여기 나타내는 요 부분들, 요 부분까지 정도를 아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62,500원 정도 혹은 27,000원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준선을 잡고 그 이하면 매수를 해도 괜찮은 구간세로 봐도 무방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외국인의 최근에 매수가 엄청 많았었고요. 기관도 매수가 많았었고 거기에 이제 합병 승인 났고요. 호주에서 나머지 국가들 몇 개 안 남았고 또한 이제 물론 환율이나 이제 뭐 원유 때문에 좀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이제 PCR 검사가 좀 사라졌기 때문에 해외에서 입국하는 관광객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항공에 대해서 탁승률
회복에 도움이 될 거고, 탑승률 회복이 돼야지만 주가가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전에 보고서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재를 인식이 가능하겠고, 실적 굉장히 좋아졌고, 만약에 3분기 때 실적이 어떻게 되냐가 좀 중요하긴 할 텐데, 뭐 이대로만 가더라도 연말 때는 좀 다른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피오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주들도 괜찮다고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수소 쪽으로 가면 갈수록 두산 피오셀 이런 부분들도 강세가 나타내지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공매도 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수소주가 올라가는 거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좀 공매도를 좀 때린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게 비싸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에 에너지주는 좋아질 거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이렇게 공매도를 치고 들어오면 나중에는 다시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점점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3분기 예상 실적 보면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호텔신라,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하면서 쇼커버링 종목 삼을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종목이라고 생각되면서 수소법 통과에도 같이 연동되어 있는 종목이고, 또한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관련 종목이고, 그다음에 OCI,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던 OCI입니다. 저도 이제 곧 이제 또 금액 정산이 좀 되면 돈이 한 50만 원 정도 남는데, 그때 OCI를 사 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도 뭐 기회가 되면 또 사겠지만은 우선적으로 지금 돈이 남는 돈은 오늘 이제 삼성전자 우를 샀기 때문에 이제는 OCI를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OCI 정말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하나솔루션만 태양광이 수혜가 아닙니다. OCI가 하나솔루션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태양광 가지고 모듈이나 이런 생산들을 점점 확대하기 시작한다면 점점 더 많은 폴리시리콘이 필요할 텐데, 그렇다면 OCI에게 추가적으로 물량을 공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CI 쪽에서도 전혀 나쁠 게 없고요. 폴리시리콘 가격의 강세가 유지된다면 OCI 자체에서도 굉장히 사업적으로는 모멘텀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한 코스피 그 정기 변경으로 인해서 대형주에서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급이 많이 꺾일 겁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많이 빠져나갈 겁니다. 그리고 소량만 남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급의 악화로 인해서 주가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리고 원래 호가창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OCI 종목 자체가. 그래서 많이 떨어졌는데 결국에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라는 거를 신문기사에서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사로부터 3달 내내 쭉쭉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 전쟁 때문에 올라왔다가 다시 또 한번 내려가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법안이 통과가 되고 태양광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에 태양광, 풍력, 수소 쪽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OCI는 점점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약 한 주당 4만원의 꽁돈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강력 추천해요. 무조건 매수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연일 지금 몇 프로 떨어지는 겁니까? 지금 이게, 그죠? 지금 일주일 새도 안 돼가지고요, 한 13만원 정도 되는 게 지금 주당 2만원씩이 2만원씩 넘게 떨어진 거예요. 지금 여기 떨어진 것만 보더라도 12만 5천원이 종가였잖아요. 지금 11만 5천원이니 500원이니까 지금 15,000원 정도가 떨어진 거예요. 15,000원 정도. 15,000원 떨어진 거는 정말 꽁돈이죠. 나중에 올라올 거니까. 네, 거기 공매도 비중도 많아져서 떨어진 거라서 전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네, 여러분 요 영상은 딱 2달 뒤에 우리가 확인해 보면 정말로 상승했을지 안 했을지가 나오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태양광 쪽도 이제 나노신소재 이런 거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 태양광 쪽에서는 중국에서의 공급 물량이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수급이 위태위태하고요. 가면 갈수록 태양광은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도가 찰 때까지는 태양광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사업 구조 자체가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한국 업체에게 쏠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당연히 한국에서는 OCI, 하나솔루션 이 정도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양광 쪽에서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실적 부분들 보시면은 부강약품까지 이제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탄탄한 회사가 좀 됐어요. 뭐 뜬금포로 바이오가 들어오긴 했지만은 어쨌든 다시 한번 실적세는 돌아섰고, PR, PBR 졌고요, 배당주고요.
분기 실적 보시면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잘 나왔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잘 나왔고요. 3분기 예측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OCI 강력 추천하고요. 무조건 수익 난다고 봅니다. 이 수익이 언제 나서 언제 팔진 모르겠지만 11월, 12월 가면 갈수록 저는 끝까지 올라간다고 봅니다. 끝까지. 신재생 에너지 바람이 타고 온다면 이 정도 상승도 네, 가볍겠죠. 네, 그래서 최대 100%의 수익을 생각을 하겠지만은 사실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 15만원 저는 요 깨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수익이지 않을까 싶고, 혹은 요 위에까지 한번 뚫어준다면 그제서야 이제 최고점도 갱신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죠. 네, 그래서 요게 어느새 어느 속도로 증가를 할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은 후성입니다. 자, 후성 보시면 오늘 3.7% 떨어졌고요. 우리가 보고서를 통해서 봤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고, 중국 로컬 플러스 미국, 유럽 까지 시작해가지고 여러 나라의 2차전지 배터리 쪽에서 가장 곽강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모든 거에 다 수혜가 걸려있기 때문에. 2차전지가 전부 다시 살아나면 후성이 제일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는 있습니다.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매도 비중이 높고요. 최근에 연일 하락을 한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월봉상으로 보시더라도 네, 요때 떨어진 거 요때 떨어진 거 하면은 공매도에 맞았다라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겠죠. 네, 시가총액 이렇게 나와 있고, 외국인 샀다 팔았다 좀 하고 있고, 네, 기간은 전부 다 매도이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 봤었던 것처럼 후성 글로벌이 상장 우려돼서 이제 과도하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후성 글로벌이 사업체를 가져가는 건 아니고 투자 전문회사 그런 느낌으로 상장이 되더라도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전 전혀 나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매도의 원인은 이런 걸로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저는 나쁜 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적만 보더라도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후성도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해보시면 여기도 굉장히 쏠쏠한 그런 회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OCI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후성이라도 여러분 꼭 매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롯데 관광개발도 한번 볼 텐데요. 여기는 이제 오늘자에 이제 쇼트 영상에 나갔었던 PCR 입국 제한 폐지가 되면서 또 해외 관광객들의 유입들 이런 것들 아까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는데, 공매도 비중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쇼커버링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벌써부터 좀 시작이 된 건 아닌가라는 좀 예측이 좀 가능할 텐데 좀 두고 보자고요.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여행객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10만 명씩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물론 대한항공도 그런 면으로 보면 비슷한 같은 계열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두 종목은 좀 냅두고, 근데 대한항공은 어쩔 수 없이 항공 쪽에서 하나를 매입한다면 대한항공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롯데관광개발은 매수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네, 근데 뭐 나중에 갔을 때는 어떤 종목이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죠.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자리가 많이 열려있긴 하거든요, 롯데관광개발도. 근데 뭐 그거보다는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OCI, 후성 이런 종목들도 꽤 괜찮기 때문에 네,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